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항상 빠르게 지속되는 일상 속에서 몸의 긴장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긴장은 종종 가벼운 통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오랜 시간 책상에 앉아 있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 목, 어깨, 허리 등의 부위에 잦은 통증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가벼운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홈케어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방법은 스트레칭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하루에 몇 번씩 체계적인 스트레칭 루틴을 실천하는 것은 몸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통증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앞뒤로 회전시키면 근육의 긴장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요가 매트를 깔고 간단한 요가 동작을 수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가에서는 특히 고양이 소 자세와 같은 움직임이 척추를 부드럽게 하고 긴장된 등을 이완시켜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로 온열요법은 근육 통증 완화에 널리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거나 온찜질 팩을 이용하면 침투성이 좋은 열이 몸의 조직 깊숙이 전달되어 혈액 흐름을 개선하고 근육의 피로를 덜어줍니다. 특히 저녁에는 따뜻한 물에 에센셜 오일 몇 방울을 추가하여 반신욕을 즐기면 좋은 수면까지 도와줍니다. 라벤더 오일이나 페퍼민트 오일 등 진정 효과가 있는 오일을 선택하면 심신의 안정에 더욱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로는 자연 치료법으로 에센셜 오일 마사지를 추천할 만합니다. 에센셜 오일은 피부를 통해 흡수되며 그 자체로도 통증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코코넛 오일이나 아몬드 오일에 에센셜 오일 몇 방울을 희석하여 통증이 있는 부위를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이때 원을 그리며 지그시 눌러주는 방식으로 마사지를 하면 림프 순환이 개선되어 부기 제거에도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로 간단한 운동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걷기, 가벼운 조깅 또는 집에서 할 수 있는 무리 없는 운동은 근력을 유지하고 통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걷기는 가장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으로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걷기를 할 땐 발 뒤꿈치부터 땅에 닿고 나서 발끝이 닿도록 자연스럽게 걸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휴식과 수면은 모든 통증 완화의 기본입니다. 충분한 수면은 우리 몸의 자연 회복 과정을 촉진하여 통증을 예방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면을 위해 하루 일정을 조정하고 낮잠을 필요할 때 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홈케어 방법들은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 없는 가벼운 통증에 대처하는 데 유용합니다. 하지만 통증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전문 의사를 찾아가는 것을 권장합니다. 오늘부터 집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홈케어를 통해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해보세요. 두 번째 이야기, 피트니스는 현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로 자리 잡았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운동을 시작하지만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기도 한다. 이 이야기는 피트니스에 관한 몇 가지 신화와 오해를 바로잡고 보다 건강한 접근 방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의 한 도시에 사는 철수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직장인이다. 그는 최근 건강을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에 헬스장 회원권을 끊고 체력 단련을 시작했다.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운동 정보를 접하면서 나름의 운동 루틴을 만들었지만 운동을 할수록 혼란스러워지기만 했다. 첫 번째로 철수가 맞닥뜨린 신화는 땀을 흘려야 운동 효과가 좋다는 이야기였다. 그는 휴가 중 일주일에 5번씩 헬스장을 방문하고 매 세션마다 최대한 많은 땀을 흘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만성 피로를 느끼게 되었고 건강이 오히려 나빠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인터넷을 더 찾아보니 땀이 운동의 효과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땀은 단순히 신체의 온도를 조절하는 방법 중 하나일 뿐 운동의 강도나 효과를 측정하는 척도가 아니었다. 또 다른 오해는 단백질 보충제를 많이 먹을수록 근육이 빨리 커진다는 믿음이었다. 철수는 헬스장에서 만난 몇몇 사람들의 추천으로 다양한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소화 불량을 겪었고 몸에 이상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는 자신의 체질과 몸 상태에 맞는 적정량의 단백질 섭취량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과도하게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마지막으로 철수가 깨달은 점은 빠른 결과를 위한 지름길은 없다는 것이다. 피트니스에 관해서 심플하고 효과적인 솔루션을 찾으려는 노력이 계속되었지만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꾸준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이제 매주 3번 자신이 즐거워하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서 스스로의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식사 또한 피트니스의 중요한 요소임을 인지하면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려고 노력 중이다. 이처럼 피트니스에는 다양한 신화와 오해가 존재하지만 철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바로 건강관리는 유행이나 신화에 휩쓸리기보다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보를 잘 활용하고 자신의 몸에 맞는 방식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진정한 의미의 건강과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한 때 나는 늘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직장에서는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해 계속해서 일을 했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굴레 속에서 나는 점점 더 지쳐갔고 결국 내 정신과 몸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어느 날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무너지는 것을 느끼고는 정말이지 더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문득 요가와 명상을 배워보라는 친구의 권유가 떠올랐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며 요가 매트를 샀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요가 수업은 내 삶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수업 첫날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고 몸의 긴장을 풀라는 요가 강사의 말에 따라 진행된 기본 동작들은 평소의 나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움직임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의자에 앉아있던 내 몸은 처음에 다소 경직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유연해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몸의 긴장이 풀리고 자연스레 마음의 긴장도 풀리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매트 위에서 땀을 흘리고 나면 그동안의 스트레스가 씻겨나간 것만 같았습니다. 요가는 나에게 명상으로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요가 수업이 끝날 때마다 명상 시간을 가졌고 그 시간은 내게 마음을 고요히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처음에 명상을 할 때는 온갖 잡다한 생각들이 마음을 어지럽혔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니 점차 그 잡음을 제거하고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호흡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두려움과 불안감에서 벗어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일상 속에서도 요가와 명상의 혜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예전처럼 쉽게 흔들리지 않았고 복잡한 상황에서도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요가와 명상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는 여정은 단순히 육체적인 운동을 넘어서 진정한 내면의 성장과 치유의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나는 비로소 내 삶의 균형을 찾게 되었고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가 매트 위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내 삶을 이렇게 크게 변화시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도 나는 매일 요가와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 마을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민수였고 그는 언제나 피곤에 시달리는 삶을 살고 있었다. 민수는 밤마다 뒤척이다가 겨우 잠에 들어도 아침이면 개운치 않은 느낌으로 하루를 시작하곤 했다. 이러한 생활이 반복되면서 민수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고 일상생활과 업무에 대한 집중력도 떨어졌다. 어느 날 민수는 마을에서 수면 전문가라 불리는 한 노인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노인은 민수의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숙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 주었다. 숙면은 단순히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핵심 요소야 라고 노인은 말했다. 그는 좋은 수면이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감정의 균형을 잡는 데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민수는 이해는 했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제대로 잘 수 있을까요? 노인은 몇 가지 올바른 수면 습관을 제안해 주었다. 첫 번째는 일정한 수면 시간 준수였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해. 몸은 규칙을 좋아하거든 노인은 강조했다. 두 번째는 전자기기 사용 최소화였다. 잠자기 전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에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잠자기 전 최소 30분간은 기기를 멀리할 것을 권하였다. 세 번째는 수면 환경 조절이었다. 노인은 조용하고 어두운 침실 환경을 조성하고 적절한 온도를 유지할 것을 조언했다. 민수는 노인의 말을 듣고 수면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바꾸기로 결심했다. 그는 집에 돌아와 모든 전자기기를 잠자기 전에 멀리하고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게 만들며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점차 민수의 수면의 질이 향상되기 시작했다. 한 달이 지나자 그는 신기하게도 아침에 더 상쾌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느낌을 받았고 이는 그의 체력과 정신 상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얼마 후 민수는 자신의 경험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다. 그는 온라인 블로그를 통해 수면의 중요성과 올바른 수면 습관에 대한 글을 쓰며 사람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그의 노력은 마을 전체에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조언을 따라 생활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는 단지 민수의 개인적인 변화에 그치지 않고 마을 전체의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깊은 잠의 소중함을 깨닫고 스스로의 건강을 돌보는 방식을 제고하게 되었다. 결국 숙면은 단순한 잠 이상의 차원에서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마법과 같은 힘을 지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